수능 시험 볼 때까지 아침 6시 이전에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고, 화장실 갈 때 뛰어가야 되고, 또 화장실 끝나고 나가지고 올 때도 뛰어와야 돼. 0.1초라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현행 대학 입시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제자가 대학 교수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 어느 정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대학에서 입시에도 좀 관여를 했던 그런 교수인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2.7등급이다. 내신 성적이 2.7등급이고 보통 수능도 뭐 2.5등급, 뭐 2등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느 대학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거 지금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학생의 모든 성적을 다 입력을 해서 어떤 경우가 유리한지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를 갖다가 봐야만이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대학 입시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공부는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내신 성적도 다 확정이 됐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런데 뭔지 더 공부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서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수시에서 상당히 높은 대학 서울대까지 쓸 수 있는 거고 2.7등급 가지고서 서울대 합격하는 아이도 봤고 1.7등급 가지고 지방대도 떨어진 애들 봤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 성적은 상수랑 마찬가지고 지금 변할 수 있는 건 수능이니까 수능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사실 현재 대학 입시 중에서 여러 가지 전형 요소가 있지만 교과도 있고 비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고 그렇지만 수능 성적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적이 없다. 작년에 419점이면 서울대 의대 합격했고 417점이면 카톨릭대 의과대학을 합격했고 411점, 12점 이렇게 된 애들이 고대 의대 합격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380점 맞았더라. 걔는 건대 공대 갔고 어떤 애가 375점 맞았더라. 이거 동대 공대 가갖고 어떤 애는 370점이 좀 안 되더라고. 국민대, 숭실대 이런 데 공대 갈까 말까 좋은 과도 못 가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모든 대학 입시는 수능 성적으로 줄이 세워져 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학 입시는 시작도 안 됐다고 이렇게 아들한테 반드시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럼 참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말이지 대학 입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서 지금 기말고사 끝나면 대학 입시가 끝난 걸로 지금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 절반 이상이 수능 놓고 있다고 하더라. 수시에서 뭐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일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수능 없어도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수능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없고 대학 입시에서 결정적인 거는 전부 수능이더라. 물론 이제 교과 전형으로 합격 예측이 가능한데 2.7등급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기가 진짜 어렵다. 광운대도 안 되고 국민대도 안 되고 세종대도 안 되고 한성대에도 한두 개 과 조금 낮은 과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술 전형이 있다고 논술은 벌써 경쟁률이 100대1, 150대1 이런 정도 되게 되면 운으로 합격하는 거지 그 실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어떤 뭐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은 수능에다가 명운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수능이 자신감 있으면은 올해 대학 입시는 성공적으로 가는 거고 수능 공부가 하기 싫고 수능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또 수능 공부가 자신이 없으면 올해 대학 입시는 이미 실패 쪽으로 기울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수능에 집중해야 되고 수능 배경이 든든해야 수시도 성공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틀린 문제 또 다시 풀어보고 틀린 문제 또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바로 수능 공부인데 이 반복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반복만큼 쉬운 그 학습법도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한테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압박을 좀 넣는 것이 아빠로 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떨 때 보면 수능이 막 그냥 무섭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수능이 좀 쉽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는
몇 번 풀어봤는데도 안 풀려가지고 진짜 허탈할 때도 있고, 이런 감정이 이제 앞으로 수능의 100일이 조금 안 남았는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감정이 바뀌다가 11월 16일 날 수능 시험 날 금방 나온다. 그날 완전히 결판이 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서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원서낸 대학, 수시에서 원서낸 대학 면접 시험 보러 안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수능 시험이 아주 그냥 형편없이 나왔다. 그러면 집행 뭐 막바로 재수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일단 아침 6시 이전에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고, 화장실 갈 때 뛰어가야 되고, 또 화장실 끝나고 나가지고 올 때도 뛰어와야 돼. 1초라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가방 들고서 학교를 와야지. 침대에서 그냥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이거 용납해주면 안 된다. 아이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결단력 없는 그런 학생은 수능에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또 혹시 길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반갑게 인사나 하고, 그쪽에서 뭐 물어보면 대답만 해야지 그걸 갖다 또 뭘 물어보고 그러면서 말 섞다 보면은 거기서 또 시간 가고 감정 상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 상하게 되면 또 한나절 정도는 또 공부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하고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길 다닐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준해서 최단 거리로 다니라고 해라. 걸리는 곳이 없으면은 그냥 뛰어가라고 해라. 왜냐 같으면은 그런 자세, 최단 거리로 다니고 아니면 뛰어다니고 이런 자세가 수능에 대한 집념을 더 불태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수능에 대한 집념을 갖다가 강력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좋고, 또 의자에 앉을 때 우선 앉기 전에 책을 딱 오늘 공부할 페이지를 딱 펴놓고 앉자마자 바로 필기구 들고 책에 대들어야 된다. 책을 갖다가 덤벼들듯이 공격적으로 봐야지 그냥 시간 날 때 여유 있게 보는 게 책이 아니다. 지금은 일단 뭐 기출문제집이든 교과서든 아니면은 참고서든 했든 그거와 결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적으로 덤벼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분마다 한 번 정도씩은 좀 머리를 돌려가면서 360도 정도 이렇게 눈 운동을 좀 시켜주고, 그러면서 긴장도 풀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80분짜리 공부 하나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100분짜리 공부하면 그게 오전에 언어 문제 80분 푸는 거고 수학 100분짜리 문제 하나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한 30분에 걸쳐가지고도 점심 먹고, 오후에 70분짜리 공부, 아무래도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70분, 영어가 70분이니까 70분짜리 공부 하나 하고 10분 내지 15분 정도 좀 쉬었다가 90분짜리 국사하고 탐구 두 과목 보려면 90분 걸리니까 90분짜리 공부 딱 하고, 요걸 갖다가 하루에 보통 편하게 2개 할 수 있고 2개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요게 350분짜리 공부인데 350분짜리 공부를 2개 하면은 서울시내 대학하고, 요걸 갖다 2개 반 하는 학생,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개 반이라 같으면은 보통 18시간 정도 공부하는 건데 18시간 정도 공부하니까 스카이 가더라. 그래서 하여튼 하루에 350분짜리 공부를 늘 2개 반씩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하루에 수능 시험을 갖다가 2번 반 정도 보는 거니까 이런 정도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수능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공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참 좋고,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은 또 성당에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공부도 잘 되는 곳이 있거든. 뭐 자습실에서 공부가 잘 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자습실이 있대. 근데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교회 자습실 가가지고, 여기 흉고등학교 앞에 서울교회라고 있는데 그 자습실에서 공부가 잘 된다고 거기 하는 학생, 어떤 학생은 또 스타벅스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으면은 모의고사 문제가 잘 풀린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하여튼 집중이 가장 잘 되는 곳을, 만약 집중이 안 되면은 바로 집중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서 집중력을 갖다가 한 단계 높여도, 집중이 안 되면 머리가 더 피곤하고 집중이 잘 되면 머리가 더 가벼워지니까 하여튼 집중이 잘 되는 곳을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밤 한 12시 정도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때는 그날 풀었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2문제만 암기를 하고 자면은 묘하게 그 문제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문제가 묘하게
좀 쉽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능에 하여튼 잠자는 순간까지도 수능에 집중해가지고서 앞으로 3달 동안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니까. 뭐 공부라는 거는 원래 공부 안 해도 뭐 그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면 공부한 것만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도 인생을 갖다가 성공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자기 꿈을 갖다가 실현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꿈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지려면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또 행복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날씨도 굉장히 덥고 또 장마도 또 이제 겹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서 마음의 정리를 못하고 수능 학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전국에도 절반 이상 수능을 놓고 있다고 고산 담임쌤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수능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